수학 익힘 책 12페이지를 같이 풀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보는 수업에 대한 문제를 푸는 시간이에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의 2 나누기 3의 몫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5분의 1을 먼저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은 5칸 중에 2칸을 차지한 5분의 2가 표현이 되었고요. 이 5분의 2 나누기 3이라는 건 이 도형 자체를 세등분한 것 중에 하나에 해당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세등분한 것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만큼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밑에 이제 정리된 식을 천천히 따라서 보겠습니다. 5분의 2 나누기 3의 몫은 5분의 1을 3등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이것은 5분의 2의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5분의 2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과 같습니다. 따라서 5분의 2 나누기 3은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지금 대각선 방향으로 약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대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5, 3, 15, 2, 1은 2 해서 1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려면은 여기서 숫자를 다 세봐도 돼요. 이 총 칸수가 하나, 둘, 셋, 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15개 분에 여기 칠해진 2개만 이렇게 있으니까요. 맞는다는 거 그림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관련 있는 것끼리,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다 풀어보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방법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어요. 나눗셈 기호를 뭐로 바꾼다? 곱셈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자연수를 분모에다가 넣어주면서 이렇게 단위 분수로 만들어줘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5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9분의 8 나누기 4니까요.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10분의 7 나누기 3. 항상 앞에 있는 건 변하지 않아요. 뒤에 있는 아이들이 다 반대로 변합니다. 반대로 곱셈과 이렇게 역수로 되어 있는 거를 이어주면 되겠어요. 이제는 계산을 해주면 풀 수 있겠네요. 여기 보면은 7분의 10 곱하기 3분의 1은요.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약분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7, 3은 21, 분모도 딱 하나밖에 없네요. 10 곱하기 1은 10. 그래서 이렇게 이어줄 수 있고요. 6분의 5 곱하기 2분의 1을 이어주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이 12분의 5, 1은 5 이렇게 이어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9분의 8 곱하기 4분의 1인데요. 이거는 약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대각선 이렇게. 그러면은 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얘는 4, 2파니까 2로 나눠지고요. 4를 4로 나누면 1이기 때문에 9, 1은 9, 9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그대로 푸는 게 됐네요. 9, 4, 36분의 8, 1은 8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줄 수도 있겠네요. 얘가 약분이 되지 않았었어요. 자, 우리 여기 12페이지 풀었고요. 이제 13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차근차근 선생님한테 천천히 알려달라는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너무 빠르면은 댓글로라도 한 번씩 이야기해 주세요. 자, 3번 문제 계산해 보세요. 보겠습니다. 7분의 4 나누기 5였습니다. 우리 이거 이제 쉽게 풀 수 있죠? 7분의 4 곱하기로 바뀌고 뒤에 있는 자연수가 5분의 1로 되면서 곱해주면 7로 35분의 4가 되고요. 8분의 3 넷플릭스가 갑자기 나왔어요. 8분의 3 나누기 6은 하면은 8분의 3은 그대로 앞에서 써주고 뒤에 여기 나눗셈 부호와 뒤에 있는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정반대로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약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끼리 약분이 되죠. 3이랑 6이랑 약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3으로 나눠주면은 3은 1이 되고요. 6을 3으로 나누니까 2가 돼서 8이 16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분의 9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나눠지지 않으니까 10 곱하기 4는 쉽죠, 여러분? 4가 1에만 곱해져서 40, 그리고 9일은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맞았으면은 여러분 알아서 잘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이제 4번 문제 수카드 3장을 모두 사용하여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나눗셈식을 만들고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런 문제들 꽤 자주 나옵니다. 카드를 뭐 3장에서 5장까지 많으면 깔아놓고 이 중에서 뭐 어떤 식을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일단 3, 4, 5가 있으니까 제일 큰 수는 5가 되겠고요. 제일 작은 수는 3이 되죠. 그런데 이 계산 결과에서 가장 계산 결과가 작으려면요. 이 자연수에 있는 위에 있는 이 분자 부분에는 큰 수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나눠졌을 때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게 되면은 당연히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큰 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5는 일단 여기 절대 들어가지 않고요. 4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여기에 어떤 숫자? 3이 일단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구해보면요. 이 네모분의 네모 이게 됐을 때 곱하기 네모분의 1이 된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얘가 이렇게 뒤집힌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곱해졌을 때 제일 커야 분모가 커야 나눠지는 것이 작아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분모가 크게 하려면은 결국에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3은 여기 분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여기다 한번 어디다 4를 넣어 볼까요? 여기다 5를 넣고 여기다가 4를 넣어 보도록 해요.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5를 넣고 여기다 4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계산했을 때 5분의 3 곱하기 뭐가 돼요? 완전히 뒤집히니까 4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은 답은 5, 4, 20분의 3. 20조각 중에 단 3조각만이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선생님이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있을 때 나는 3을 위에다 안 넣고 밑에다 넣을 거야 해서 3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뭐 5를 넣고 4를 넣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3분의 5 곱하기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3, 4, 12분의 5니까 훨씬 숫자가 커지게 됩니다. 12조각 중에 5조각이 당연히 크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반도 다르게 한 번만 더 해봐요. 우리 왜 아까 전에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왜 굳이 5를 넣었어요? 여기도 넣어도 되잖아요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을 때 5는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고 4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고 3은 그대로 한번 놔둬볼게요. 둘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자, 봤더니 얘는 4분의 3 곱하기 5분의 1이 되고요. 얘는 결국에 뭐가 돼요?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이렇게 똑같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썼어도 맞았다고 해주시고요. 이렇게 썼어도 맞았다고 해줘도 되겠어요. 정확히 어디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를 물어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답을 구해주면은 둘 다 괜찮기 때문에 20분의 3이 된다고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같은 유형도 많이 나오죠. 철사 5분의 3m를 모두 사용하여 크기가 똑같은 정삼각형 모양을 2개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든 모양이에요.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봅시다. 정삼각형의 특징 뭐가 있나요? 여러분 한 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변의 크기가 모두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6변의 길이가 모두 같음.
그러면 뭐 나누기 뭐를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정삼각형이니까 변이 3개야. 나누기 3 해주면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은요. 5분의 3, 총 5분의 3을 몇으로 나눠야 돼요? 정삼각형이 2개나 있으니까요. 6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해야 구해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식을 풀어볼게요. 5분의 3, 이거 어떻게 변환했어요? 나누기가 곱셈으로 되고 뒤에 있는 자연수가 역수 6분의 1로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5, 6에 30분의 3이 되고요. 이거 왠지 잘 나눠질 것 같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요. 3, 1은 3, 그리고 30을 3으로 나누니까 10이죠? 10분의 1이 되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학책 18페이지를 펴서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봅시다. 이 부분을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배움 주제를 표시하자면 이게 되겠고요. 다 공책에다가 잘 쓰면서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전 시간에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누기 부호를 곱셈으로 바꾸고 자연수분의 글씨가 이상하네요. 자연수분의 1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분수가 그냥 일반적인 진분수나 가분수가 아니라 대분수의 형태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4와 3분의 1m는 2m의 몇 배인지 구해봅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몇 배인지 구하는 식, 여기 옆에서 좀 더 쉬운 숫자에 대입해서 보면은 쉽습니다. 4는 2의 몇 배인지 라고 하면요. 4 나누기 2로 구할 수가 있대요. 그럼 여기서 4와 3분의 1은 2m의 몇 배인지 라고 하면 당연히 4와 3분의 1 나누기 2가 구하는 식이 되겠죠.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지금 제일 걸리는 거는 바로 요 옆에 있는 4로 시작하는 이 자연수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얘를 없애버리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계산할지 2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 방법을 같이 한번 보고 여러분은 연수와 슬기의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더 편한지를 잘 생각해보고 본인이 편한 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연수의 방법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4와 3분의 1 나누기 2였어요. 연수가 제일 먼저 한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대분수를 뭐로 나타내주는 가분수로 바꾸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4와 3 요 사이에는 곱하기가 들어가고요. 4와 1 사이에는 더하기, 항상 이 자리에 이 부호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3, 4, 12 더하기 1 하니까 13 잘 풀어줬죠?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는요. 나누기를 일단 그대로 써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 배웠던 형태의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형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왜 갑자기 26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13이랑 2를 봤을 때 13 나누기 2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걸 알아서 각각에다가 이거 잠깐 지우고 나눠 떨어질 것 같지가 않으니까 각각의 분모에도 2를 곱해주고요. 분자에도 2를 곱해줘서 약분이 쉽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3 곱하기 2 하니까 26이 됐고 3 곱하기 2 해서 분모가 6이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그대로 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2가 이 위로 올라가서 분자와 함께 나누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6분의 26 나누기 2가 되고요. 6분의 26 나누기 2는 사실 6분의 26 나누기 2 해볼까요, 여러분? 바로 될 수도 있지만 2, 1은 2, 그 다음에 6이 내려와서 2, 3은 6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래서 6분의 13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볼게요. 슬기의 방법대로 풀어봅시다. 4와 3분의 1 나누기 2로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나왔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주었고요. 뒤에 나누기 되는 거 여기까지는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익히 앞에서 굉장히 쉽게 풀었던 방법인 곱셈과 역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택했네요. 그래서 나누기가 곱하기가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2가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줘서 3, 2는 6분의, 그리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줘서 13 곱하기 1은 13. 이렇게 풀어주면 똑같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저 조금 불편해요. 이렇게 보는 거 싫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위에가 너무 무겁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13을 6으로 나눠줘서 6이 12가 되죠? 1이 남아요. 그러면은 위에 들어가는 몫이 2와 그리고 분모 6분의 나머지는 위로 1 이렇게 써줘도 되겠습니다. 자, 연수와 슬기가 계산한 방법을 비교해보고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계산 방법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말했죠? 네. 어떤 친구는 연수가 편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슬기가 편하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주로 슬기의 방법이 굉장히 편하게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계산하는 방법 한번 말해볼까요? 이거를 공책에다가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겠네요. 제목은 이겁니다.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첫 번째 방법, 일단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형태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나눗셈을 이용해주는 방법과 곱셈을 이용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곱셈을 이용해주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 슬기의 방법이고요.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은 연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기록을 해 두었다가 이거 써놓지 않아도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지금 선생님이 아까 전에 확대했던 부분을 멈춰놓고 필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는 19페이지고요. 네, 넓이가 2와 3분의 2 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는 4m입니다. 로 시작하는 문제예요. 직사각형의 세로를 구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직사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넓이 구하는 방법은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세로를 구하라고 한다면 뭔가 원하는 식이 정확히 있는 걸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맞습니다. 세로예요. 여기에 곱셈식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세로를 구하려면은 뭘로 뭘 나눠줘야 될까요? 그렇죠. 직사각형의 넓이 나누기 가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를 구하는 식 일단 넓이 전체 2와 3분의 2 나누기 가로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세로를 구해보세요. 세로는 몇 미터인가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아까 전에 여기 여학생 연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와 3분의 2 나누기 4. 먼저 가분수로 나타내는 건 똑같았죠? 그러면은 3분의 3이는 6에다가 3이는 6에다가 2를 더하니까 3분의 8 나누기 4였고요. 그러면은 얘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겠다. 3분의 8 나누기 4.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슬기가 했던 방법입니다. 똑같이 3분의 8 나누기 4로 시작은 하겠지만요. 3분의 8 곱하기 이제 뭐가 돼요?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하, 8과 4가 약분이 되네. 4로 나눠주면은 8은 2로 나눠질 수 있고 4는 1로 나눠지니까 정답은 3분의 2. 여러분 1번, 2번 뭐가 더 편해요? 여러분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로는 결국에 답을 써주라고 하면요. 3분의 2m가 되겠어요. 자, 세로를 맞게 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직사각형의 넓이에 한번 넣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넓이가 2와 3분의 2잖아요. 이게 과연 가로
4m 곱하기 세로 3분의 2m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이게 가로였고 이게 세로였어요. 그러면 한번 곱해 볼까요? 4는 지금 자연수로 이렇게 곱해져야 되니까 3분의 8이 되고요. 2와 3분의 2 또한 3분의 8이죠? 그러니까 잘 맞게 구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에 계산해 봅시다. 같이 풀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제 그림이나 수직선을 이용해서 개념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연습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조금 이제 여러분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부분이 되겠으니까 계산을 유의해서 꼼꼼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일단 첫 번째는요, 연수의 방법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가분수로 나타내 봅시다. 분모는 7 그대로, 그리고 7일은 7 더하기 2 하니까 9 나누기 2가 됐어요. 연수의 방법대로 하려니까 9 나누기 2가 바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 2씩을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7이 14분의 9이 18 나누기 2가 되고요. 얘는 14분의 18을 2로 나누면 2단을 외웠을 때 9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두 번째 4와 5분의 1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이번에는 슬기의 방식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가분수로 먼저 나타낼게요. 5분의 그 다음에 5, 4, 20 더하기 1 하면은 21 곱하기 3이 아니라 3분의 1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5, 3, 15 그 다음에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21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15분의 21은 이거 나누어지네요. 그러면은 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은 3으로 나누면은 3, 7에 21이니까 7이고요. 15 같은 경우에는 3, 5, 15니까 5예요. 그래서 5분의 7이고요. 아직도 불편해요. 위에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죠. 7에는 5가 한 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2가 되니까 1과 5분의 2라고 써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슬기의 방법이 조금 더 편하지 않나요? 선생님은 그런데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슬기의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일단 6분의 6이 12 더하기 5는 17 곱하기 4분의 1 이거 완전히 뒤집혀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6, 4, 24분의 17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거는 우리 슬기 방법 쉬운 걸로 풀어봤으니까 연수의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해요. 가분수로 바꿔봅시다. 8분의 8, 1은 8 더하기 3은 11 나누기 5 이렇게 해줬고요. 와, 숫자가 만만치 않네요. 하지만 11 나누기 5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5씩 각각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도록 해요. 그러면은 8, 5, 40분의 11에다가 5를 곱하면 여러분 5일은 5, 5일은 5 그래서 55가 되고요. 나누기 5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40분의 55 나누기 5는 뭐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1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꼭 해줘야 할 것은 지금부터 수학 익힘책 14쪽에서 15쪽을 푸는 것입니다.